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유승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속가능발전대학 이제 8강으로 진행하면서 작년에 한 50여 분 신청해 주셨고요. 그 50여 분 중에 한 38분 정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지속대학 동창회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해주시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26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고요. 꾸준히 강의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고, 오늘 70% 출석자들 한 16분 정도가 수료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곳에 참석하실 수 없다, 시간이 안 맞으셔서 못 오시겠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간촐하게 딱 핵심적인 분들만 모시고 마지막 강의 그리고 종강식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강의 일주일에 2번씩 진행하는데도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강의 7강까지 들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오늘 저희 회장님이 강사님이세요. 오늘 강의에. 그래도 저희가 종강식을 먼저 하고, 혹시 바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강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료증도 드리고 설문지도 작성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회장님?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는 게, 왜냐하면 강의를 하다가 또 수료증 받고 이러면 정신이 없어서 먼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강의를 쭉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님이신 심영진 회장님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상임회장 심영진입니다. 오늘 지속가능발전대학 종강식인데요. 지난 6강을 저도 해당자밖에 못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굉장히 훌륭한 강의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강좌였습니다.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이 좀 더 빛이 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쉽지 않은 강의, 첨가이들이 인터넷으로 듣는다는 게 들어보면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더 사실 필요했던 수강생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셔서 여행들이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내년에 인천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학의 내용들이 내년 운영 활동에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인천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를 설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하신 거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인천이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인천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가 아마 지속가능한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핵심은 함께 만드는 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드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움직이고 계시는데, 네, 잠깐만 인사하고 두 분만 잠깐 소개하고 종강식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 드시러 가시는 중이시죠? 네, 저기 물 드시는 저 분이 전 상임회장님이십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기 네, 저희 상임회장님이셨던 김만숙 회장님이십니다.
첫 방부터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의 열심히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강을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인옥 선생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한 김에 제가 두 분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우리가 왜 오프라인이었으면 인사 소개하고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자 소개를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종강을 할까 봐요. 연수구에서 온 유양숙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문제점이 많지만 개선점을 확실하게 제시를 안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미추홀고에서 온 이현태입니다. 이 지속대 강의를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몰랐던 거, 이제 인천 지역사회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는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구나,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저도 좀 많이 이런 강의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에서 왔습니다. 예. 그 지속가능 발전 유엔에서 선택한 목표 그거에 대해서 전에부터 많이 들어서 이 제목을 시민연대 통해서 이 강의가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이제 많이 좀 빠지고 그래서 오늘 참석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무 중인 유재훈이라고 합니다. 근무는 하고 있지만 기초 지식이 없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지식도 쌓고 활동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수구에서 온 이혜수입니다. 인천에 온 지는 이제 10년 됐는데요. 그래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SDGs도 좀 더 깊게 알고 이게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들었을 텐데 온라인이라서 많이 소홀 해서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좀 책자가 있었으면 그걸 좀 받아서 한번 틈넓게 한번 다시 말씀하고 싶어서 그게 저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수구에서 온 이동입니다. 저도 인천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인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강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상당히 그런 걸 느꼈고 하여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수구에서 온 권혜형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상을 특별히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이 3기인데 저는 1기, 2기, 3기 다 수료했습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르죠. 예, 저는 강석균입니다. 여기 사실 잘 내용을 좀 배우고 싶었고요. 지속 가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싶어서 사실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언택하다 보니까 강의 내용은 얘기를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멀리 있어서 어떤 면에서 좀 다행인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종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좀 힘들었을 텐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으셨고 또 좋은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 선생님들이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수료증을 먼저 드리고 그
그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료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분 계십니다만 오늘 참석자는 9분입니다. 그래서 9분께 수료증과 저희가 준비한 선물, 기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영 선생님은 특별히 1, 2, 3기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른 선물도 하나 준비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태, 이혜수, 이동희, 김성희, 강석균, 유재훈, 유양숙, 권혜영, 김말숙 요 순으로 수료증 전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수료증 요 위에 올라가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태 수료증 성명 이현태. 이현태님은 2020 인천 지속가능발전대학에 참여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가능 발전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셨기에 인천 지속가능발전대학 추진위원회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0일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심형진. 네, 이혜수 선생님. 이동희 선생님 같이 나오시죠. 네, 두 분은 부부십니다. 모든 일에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두 분이십니다. 수료증 이혜수. 이혜수님은 2020 아까 했기 때문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를 정정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동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성희 선생님. 수료증 김성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석균 선생님. 수료증 강석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재훈. 수료증 유재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양숙 선생님. 수료증 유양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혜영 선생님. 수료증 권혜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말숙. 네, 현 회장님께서 전 회장님께 수료증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수료증 김말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강식은 마치고 이제 단체 사진. 네, 그러면 잠깐 단체 사진을 찍을까요? 나와주시면. 좀 더 갖고 나오시죠 뭐. 네, 수료증 가지고. 하나, 둘, 셋. 인천 지속가능발전대학 화이팅! 예, 사실 뭐 제가 강의한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오늘 좀 취합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앞에 6강좌 동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 박인호 박사님 지금 와서 계시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싫어요. 얼굴 나고. 잘 전달이 안 돼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릴 겁니다. 제가 이상하게 이 영상으로 찍으면 입이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은 사실 뭐 강사님들을 다 모셔놓고 한 분 한 분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고, 그리고 강좌가 2시간 동안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진행된 거에서 가장 핵심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강사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제가 좀 처음에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치게 됐으니까 아마 각각의 그 강좌마다 키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그 박인옥 박사님이 그 1강의 키포인트를 딱 한 5분 정도로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 1강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이 지금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느꼈던 것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각각의 강좌들을 좀 설계하신 분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또 내년에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대학을 계획할 때 여기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거를 저 설문조사에 적었는데요.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대학 하면 어떨까? 오늘 먼 곳에서 영종도 강화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 도서벽지 쪽이 섬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대학을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그거 하나를 제안을 하고, 제 강의의 핵심은 미리 공부를 해오기를 잘했네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적 위기에 대해서 각 국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연표를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생략을 하고, 결국 균형인가 통합인가인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요 개념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과 발전이라는 개념, 요 두 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이익을 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데, 이걸 균형이라는 말로, 조화라는 말로 이게 성립이 되는가? 그래서 먼저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쭉 던져놓고 경제사회 환경 요 세 축이 만나서 그 가운데 공통점이죠. 그걸 우리는 뭐 균형, 조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세계가 통합, 그러니까 세계가 균형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은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환경 자체, 이 산림이나 갯벌을 완전히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모호하다고 하면 균형이나 조화라는 말로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축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 축이 지난번 마지막 장의 국가, 세계, 국가, 지역 이 세 축과 그다음에 정치, 시민사회, 기업이라고 하는 이 세 축, 이 축이 만나는 세 개의 유형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사회, 환경이라는 축. 우리 그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경제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 국가, 지역, 단위가 만나는 균형점이 아니라 공통점이겠죠. 그리고 정치, 시민사회, 기업이 만나는 하나의 공통점 또는 균형점, 이 큰 세 개의 그림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세 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목이 거창하게 통합인가 균형인가라는 건데 던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던지기 위해서 강의 주제를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통섭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보면 융합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는 융합이라기보다는
통섭이다라고 해서 뭐 통하여 포섭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사회를 얘기할 때는 일단 좀 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의 그 세계, 뭐 지구, 지역, 국가 뭐 이런 단위로서의 통섭, 그 다음에 기업과 시민사회, 정치가 또 하나의 통섭이 돼서 새로운 국면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혹시 그 일강을 들으시고 뭐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시면은 잠깐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권혜영 선생은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일강을 못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아쉬울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 뭐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제 강의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어려울 것 같고, 모든 얘기를 다, 예, 이건 지금 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얼굴 대면 못해서 아쉽다 뭐 이런 말씀도 계셨고, 뭐 교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교재는 예, 지금이라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PPT 파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 챙겨드릴게요. 오늘 6강 전체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을 때 문제를 지적은 했지만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한 게 아쉽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셨으니까요. 그 1강, 뭐 2강을 특별히 제가 평소에 느낀 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SD에 이제 C가 디벨로프먼트 하네요. 근데 그걸 이제 한자화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사진관에 이제 영어로 DP and E 이렇게 써놨어요. D는 이제 현상, 프린트 인화, 그리고 E는 이제 확대. 그래서 현상이나 확대 이런 소리였는데, 그때 그 디벨로프먼트는 그 종이에 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성장이나 이렇게 발전,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발전의 한자를 보면은 필발의 펼칠전자예요. 필다는 것은 꽃이 핀다, 뭐 이렇게 의미를 했고, 펼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겉모양이 자꾸 커지고 뭔가 사람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돈도 많이 쓰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발전하는 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영원히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땐 뭐 엄마 뱃속에서 점으로 시작해서 많이 크면 한 2m까지 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170 내외로 이렇게 크는데, 그 정도 한 20살 정도까지 크면은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먹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몸을 더 키우는 데는 더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발전한다고 해서 계속 그 경제 성장의 의미에서 어제 10,000원 벌었으면 오늘 20,000원 벌어야 되고 내일은 30,000원 벌어야 되고 계속 많이 꾸준히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이라는 그 경제적인 어떤 부의 증대, 외관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그냥 암실에서, 아니 필름에 성이 찍혔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상 작업을 함으로써 성만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커다란 외형이 화려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뭔가 없던 것이 보여지는 것, 그것을 발전으로 생각한다면 지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과 같이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그런 개념을 타파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뭐 지속가능과 그 발전은 조금 전에 그 박인호 박사님께서도 충돌되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발전을 지속가능에 어떻게 충돌되지 않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란 말을 쓰기가 굉장히 저도 충돌되는 그 지점 때문에 잘 안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발전이 뭐 디벨로프먼트에서의 뭐 현상 인화라고 해도 또 다른 의미로는 착취라는 뜻이 있거든요.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 요새 뭐 채굴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유라든지 석탄도 땅 밑에 있는 걸 드러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개발한다라고도 하고 뭐 착취한다라는 말도 같이 쓰는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그 성장 논리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성장이 멈추는 순간에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을 논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그 강박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그 현상들이 다 발생되고, 그 발생된 현상들이 다시 인간의 그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유엔에서도 2016년부터 2030년까지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통용되는 하나의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 개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속 가능을 얘기하기보다는 발전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권혜영 선생님께서 그 개발이라고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미를 어떻게 뒤집어서 이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 그 김말숙 그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개념 정의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되어오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발전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일종의 지속가능 발전, 그러니까 일종의 토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그 번역 과정에서의 디벨로먼트가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다양한 표시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갖다가 저도 사실은 1기 때부터 1기 때 이제 시작할 때부터 했고 있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는 그런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했던 내용도 좋은데 그 연계성이 없어서 조금 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썼지만, 이런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사실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을 연구하지만 그 학문의 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어떻게 실천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라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3기에 걸쳐 나온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모아서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방언도 또 한번 그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서 양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는 이제 줌으로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약국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볼 수 있어서 좋아서, 만약에 여기 강화도나 영종도에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장소에 부여 없이 들을 수 있는 면은 좋았는데, 그에 맞춰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걸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사실은 어디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는데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내가 우리 컴퓨터가 잘못됐는데 보니까 어느 내용도 없었어요. 공지사항에는. 그래서 네.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보려고 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본다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갖다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그래도 이런 지속가능 발전대학을 갖다가 3기째 이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예, 지속가능 발전대학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가 아마 그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강의를 하고 비대면 강의를 했는데 비대면 강의가 갖고 있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비로소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단점이겠지만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것들은 아마 미래의 사회가 구현하는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좀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럴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대비가 좀 부족하다. 어떤 그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반복도 무한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게 만들었던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지적은 1, 2, 3기의 교육 연계성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자체가 실천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지금 아마 첫 번째 우리 유양숙 그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뭐 개선점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들은 아마 똑같은 면에서는 실천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대안 제시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질책과도 좀 연계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우리 유승문 차장이 계획하고 계시지만 내년에 막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인천에서 만들고 그거에 따른 지표들을 그 도출해내는 것이 하나의 큰 사업이고 그 도출된 지표들 우리가 이제 지표가 뭐 17개 목표에 169개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각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장소성과 뭐 시간성에 따라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무엇이고 그거에 따른 지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점이라면 두 번째는 그 지표가 잘 실행되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제대로 된 지표냐라는 것들도 그 반성해 보는 것들. 이게 지속가능 발전 우리 협의회가 할 가장 큰 또 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표를 만든다면 그 지표가 인천시, 아까 3주체를 얘기했을 때 시민사회, 기업, 경영계 이쪽에서 그거를 진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아마 점검하고 촉구하고 하는 역할들이 아마 우리의 실천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준비들, 1, 2, 3기의 준비들이 내년 정도의 하나의 실천, 그리고 차기가 새로 또 구성됐을 때 각 국가의 역할들에 대한 고민까지가 같이 연결된다면 좀 더 확실하게 실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역협의회가 인천에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구가 있고 계양, 부평, 미추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오늘 사실 좀 아이러니하게 그 지역협의회가 없는 연수구가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 유양숙 선생님, 그 다음에 이해수 선생님, 이동희 선생님, 그 다음에 권혜영 선생님 뭐 이렇게 거의 뭐 과반수 정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그 연수구 협의회를 또 만드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연수구청장이나 뭐 남도구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이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 그 지역의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난번 그 연수구 같은 경우는 관이 움직여서 지역협의회를 만들었던 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이건 뭐 구청장의 선거 조직처럼 이제 취급을 다 하고 바로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느냐. 그건 이제 강화군도 사실은 그릇으로 바뀌면서 또 없어졌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남동구도 이제 구청장이 바뀌면서 있던 협의회가 없어지고 7개가 있다가 3개가 그런 식으로 없어지고 이제 4개가 남았는데 그걸 다시 복원해내는 것도 이제 각 지역에서의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지역의 주민, 시민들이 좀 움직여야 구청장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 것만이 이게 중립성과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비정치적인 그 어떤 협의와 통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같이 고민하는데 이번 그 지속가능 발전대학이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유영수 선생님 연수 말씀. 그리고 뭐 이번에 쓰신 거 자꾸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연습하면 저도 연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짠했던 게 뭐냐면은 그 해양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요 해경에 그 쓰레기를 갖고 갔더니 거기서 왜 갖고 왔냐고 타박을 하고 또 그 위험한 물 들어오고 그러고 위험한 가운데서 그 해결 처리 방안이 없고 또 제가 그거와 연관돼서 최근에 섬을 좀 이렇게 다녔다 보니까는 물론 중국에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은 그 쓰레기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면 이 어부들 수출어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보니까는 주변 그 도서민에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데 좀 이 오늘 의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섬의 해양 오염 쓰레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정부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치우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물론 거기다 정부 간에 그 중국과 좀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버리지 않고 좀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관계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해야 되고 제일 시급한 게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면 너무 진짜 섬은 아름다운데 바닷가에 이 구석구석 둘러보면은 진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회장님 이하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저야 이제 뭐 이제 갓 입문한 교육생이기 때문에 그 어디 조직에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을 뭐 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좀 키운다든가 해갖고 좀 협력해가지고 좀 섬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해양 쓰레기 아마 우리 그 정정구 녹색연합 정책위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예. 그 정정구 위원장이 우리 환경생태분과위원장일 때 제가 같이 분과원이어서 같이 활동을 했던 주 내용 중에 하나가 해양 쓰레기 이 도서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1년 동안 했던 건데 그때 했을 때 그 도서정책과가 이제 해양 쓰레기는 도서정책과에 환경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팀이 이제 관할하는 건데 저희 지속협 생태환경분과랑 그 도서정책과의 그 환경팀이 함께 1년 동안 좀 활동을 하면서 그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 대책들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왔던 분야고 지금도 이제 생태환경분과의 한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저께 이제 뭐 물도라든지 배화도 이렇게 갔다 왔을 때 거기서도 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해양 쓰레기 문제고 해양 쓰레기에서도 특히 어민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울 수 있는 게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수협이라든지 그 발생자 원칙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민들이 발생시키면 어민들이 돈을 내서 이제 처리하라라고 하는
제안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어구를 설치할 때 우리가 빈병 보증금제처럼 그 보증금제를 시행하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들을 계속 하고 있고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발생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이 도서에서는 치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울도에 갔을 때 울도 주민이 50명이 안 되는데 거기 해변에 본 쓰레기들은 엄청난 거고, 이 덩치들이 큰 데다가 해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쓰레기가 끼면 빼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 면에서의 그 두 가지 트랙이 일단 발생시키지 말자라는 것과, 발생하는 것들은 또 한강항구에서 쓰레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한 70억 정도 받아서 인천의 섬 쓰레기들을 치우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절대적으로 많이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은 이제 매립지 문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양 쓰레기는 바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하천, 우리가 뭐 장수천이라든지 뭐 굴포천 이런 데서 유입되는 쓰레기들을 막지 않으면 해양 쓰레기 섬에서는 도저히 수거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이 뭐냐면 하나의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4-5개의 그 지표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다 쓰레기라고 했을 때 바다 쓰레기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문제, 한국과 일본의 문제, 그리고 태평양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동남아시아 전체와 뭐 미국의 문제, 이렇게 국가 간에 연결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발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육상이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하천을 통해서 내려가는 바다 쓰레기가 있는 거고, 바다 어민들이 버리는 바다 쓰레기, 섬에서 버리는 어민들의 생활 쓰레기,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는 뭐 주무부서는 도서정책과라고 하지만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섬의 치안을 담당하는 뭐 행정이나 뭐 경찰 모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현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해양 쓰레기 문제는 아마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천에 있는 한은 그 섬을 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마 계속 해양 생태 문과나 이런 지속적 활동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내년에 활동할 때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시 정부나 기업까지 뭐 연결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영종도에서 오셨는데, 저기서 오셨습니다. 예,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기 대학인데 사실은 제가 지속가능 대학이 아니고 지속가능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오면은 지속가능 발전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영종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치매 같은 게 걸려가지고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들어보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레카드 하나라도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아 저런 말이 있나? 처음에는 이게 인간이 이게 뭔가 인식이 되고 이렇게 친숙해져야 뭐가 이렇게 접근이 되는데 저는 뭐 이건 딴 나라 세상 같아요. 여기 오면은 괜찮은데 영종도 같은 데 가면은 전혀 무슨 얘기조차가 모르는데, 이제 아까 시에서 뭐 영종도 지표를 정한다는 지표도 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 그때 밑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약간의, 물론 제 생각입니다. 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사실은 이것을 인식하고 일어났을 때 더 큰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좀 안타까워요. 뭐 아까 강화군, 뭐 남동구, 뭐 이렇게 연승 이런데 마치 그 무슨 오염 조직 같이 만들어진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영종도라든지 영종도가 중구거든요. 중구가 그 원도심은 너무 낙후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영종도는 떨어져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데 좀 낙후된데 이렇게 많이 좀 홍보 같은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강석균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이 뭔지에 대한 것보다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문제 제기, 그리고 시민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 친숙해져야지만이 이제 활동력들이 발생된다라는 말씀에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갖고 있는 홍보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접근성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잘 찾아내야 될 필요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알아야 뭐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르는데 뭐 나설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또 중구가 갖고 있는 특성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구도심의 육지, 영종도가 지금 이제 중구에서 또 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예. 인구도 역전됐고 또 이제 영종도만 해도 또 젊은 도시에 과거에 이제 어촌이었던 분들의 존재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그 통속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으로 작동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을 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개로 양분된 사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분리도 돼 있고 또 어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젊은 층과 노령층으로 또 분리도 돼 있고 이런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는 지자체의 접근 방법은 또 무엇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강화에서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그랬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선거직으로 단체장을 이제 선출하면서 그 모든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사업의 지속성이 단체장 바뀌면서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 중단됨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쓰레기도 많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뭐 그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국가 조직이냐 뭐 지방 그 단체냐를 떠나서 그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전임자가 하던 정책을 바꿀 때 그때는 전임자 관련된 그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도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쉽게 그거를 이제 그 개폐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 강력한 그런 그 기준이랄까요? 그런 거를 뭔가를 만들어 놔서 그런 쪽에서 지속성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쓰레기 문제예요. 쓰레기가 아까 그 제가 생존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어구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공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로 보이고 그 개인들이 지금 보면은 버리는 거를 집에 가구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바꾸잖아요. 그 새거로 바꾸고 이제 그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저기 의식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보면은 옛날에 살던 그대로 유지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원시인 취급도 받고 그 뭐랄까 하여튼 그런데 쓰레기가 개인 그 수준에서 발생되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배달돼가지고 온 음식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것도 우유를 먹고 그 우유 들어있던 팩이나 그 통을 씻어서 버려요. 그 물도 우리가 먹는 거고 우유도 먹는 건데 그걸 씻은 걸 버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을 오염시키거나 이제 쓰레기를 자꾸 발생시키는 거를 근원적으로 좀 차단해야 되는, 그런데 전 국민이 동참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쓰레기와 물은 뭐 우리 지표에도 다 있는 거니까. 지표에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단체장 문제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어떻게 힘을 갖고 있고 활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강화 같은 경우는 군 지역이다 보니까 군수의 그 전행이라고 하면 전행이고 권력이 너무 이제 강화돼 있다라는 게 또 특히 문제고, 이번 강화군수 같은 경우는 뭐 더 그게 성격이 강한 게 이제 굉장히 강화 국민들로 하여금 뭐 분노를 자아낼 정도까지, 뭐 이게 민원 사항도 엄청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자기 위치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좀 법률적으로 강제화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정이 되면 각 지자체 단위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것까지가 있어서 지금 그런 고민들, 이게 지자체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지금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론이거든요. 이게 올해는 뭐 잘 될 거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조금 이제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뭐 지자체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막 선거 운동 조직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들은 뭐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와 물 오염 문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가 물 부족 국가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물 부족 국가도 되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물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 가상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상수. 가상의 물. 우리가 직접 쓰는 물은 아닌데 그 한국에서 소비되는 물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먹는 것들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열대 과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식량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물은 안 쓰지만 거기에는 그 재배하는데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가상수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43% 정도밖에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7% 정도를 수입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물까지를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세계화라고 하지만 무역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하면 오롯이 그런 데 들어가는 물까지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가상수 개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물,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인문학적 소양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만이 아까 우리 권혜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디벨롭먼트가 이렇게 인화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준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때는 물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뭐 지속가능한 발전의 아주 좋은 의미로서의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그 인권도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다 보이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한 사회 성원으로 만들 때 포용사회가 되고 인권이 잘 지켜지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그런 힘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로서의 또 물 문제도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고 뭐 쓰레기도 우리 눈에 안 보이면은 사람들은 없는 거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그 소설을 보면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막 온 동네가 쓰레기 구덩이인데 오롯이 한 명만이 눈이 뜨거 생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눈을 떴으면 이 더러운 쓰레기를 다 보고 있을 텐데 없으니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치부하면서 사는 거에 대한 그 얘기들을 눈먼자들의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교육, 뭐 가상수 문제 뭐 이러한 것들에서 그 우리 권혜영 선생님이 예쁜 뭐 인화, 현상 드러내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또 영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지속 가능한 것이 시민들에게 다 드러나는 그런 상태까지를 좀 이번 그 오늘 얘기를 하시면서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뭐,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거 지속가능 대학 이거 할 때요. 할 때 그 인천 당일로 할 때 인천 그 관내에 있는 지역 신문 있죠. 군별로 신문 있어요. 거기다가 지역 신문 활성화도 위해서 광고를 비싸지 않은 광고를 하면 어떨까? 그 현수막도 그렇지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신문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내년에 할 때 첨부하겠습니다. 홍보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예, 우리 김성희 동아 국민께서 제안해 주신 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분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정리할 때가 돼가지고요. 우리 박일옥 박사님 정리하는 걸로 해서 얘기 좀 들어본 걸로 우리 연구자시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첫째는 아까 제안한 것처럼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 그래서 영종도, 강화도, 백령도도 좋고 이렇게 섬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그 지역 주민의 삶, 성장 역사 이거 연결해서 주제를 한 3회, 4회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또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이 구호, 슬로건들이 바뀌잖아요. 그건 제 강의의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지구, 국가, 지역이 한 군데 만났을 때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기본법이 바뀌고 지속가능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하듯이 그 세계가 세계 축이죠. 세계 국가 지역이라는 이게 균형과 발전을 이루려면 탈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논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정치 세력, 시민사회, 또 행정이나 기업도 보면 그 내에 정치 권력,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우리가 리브 노 원 비하인드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룬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시민사회 내에서도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고 배척하고 싶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또 하나의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봅니다. 이런 탈이데올로기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경제사회 환경,
세 개의 국가, 지역, 가업, 한축, 정치 권력, 시민사회, 기업, 한축, 이 세 개를 공통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고려해야만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이제 거의 마무리되니까 우리 연수고 그 예수 선생님이나 이동현 선생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하실 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저희가 초창기 때 입주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송도 사람들은 또 불만이 지금 시장은 송도에 신경을 안 쓴다. 원도심 거기에만 지금 신경을 쓴다. 그래서 송도 중심가에 가면은 프레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송도 땅 팔아서 인천시가 나가지고 한다. 빨리 프레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좀 그렇고 또 아니면 시장이 바뀌고 뭐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뭐 지금 시장은 송도에 한 번도 안 왔다 뭐 송도 무시한다 지금 아니 송도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저는 균형 발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한절도 너무 치우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전도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지금은 거의 뭐 20대 8, 뭐 22대 8, 9대 1 정도로 지금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 좀 맞춰야지 지속적으로 인천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했나? 예, 그 송도 이제 신도시라고 또 송도 분들은 뭐 국제도시라고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역차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그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할 게 꽤 많이 있어요. 지금 22대 8이 20대 8이라고 해도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천의 지금 송도는 연수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20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인천으로 따졌을 때. 송도 인구가 14만 명.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0만이니까 딱 2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져도 뭐 그냥 그러니까 22대 8 이러면은 송도가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 논리만 가지고 얘기해도 20대 8이니 22대 8 이러면은 송도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는 건데 송도 분들은 그게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20분의 1이고 인구도 20분의 1인 거에서 8을 가져간다는 거죠. 20대 1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고민의 지점들이 어디냐라는 것들은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균형에서의 역차별형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데 오히려 인천에서 모든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에 그 세 개의 축이 있거든요. 그린 뉴딜을 지금 인천은 뭐 인천형 뉴딜이라고 해서 4개로 진행하는데 4개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단지 육성이에요. 그러면은 인천의 20분의 1인데 4분의 1을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투자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투자고 지역민에 대한 투자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송도 주민들이 왜 플래카드를 그렇게 걸어놨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너무 거창한 거 말고도 그냥 너무 그 또 지역 이기주의 그다음에 편의 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잘 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속가능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뒤집어 보기거든요. 뭐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이 다 좋다고 그랬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발전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뒤집어서 보자라고 하는 거고, 뒤집어 봤더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 좀 방향을 약간 풀어보자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사건들도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은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미명화에 거꾸로 역차별이나 역소외가 당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잘 아우르고 발생하지 않게 해서 같이 나가지 않으면 화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균형 발전의 개념에서 그 다음에 역차별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의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재원 씨도 한 말씀, 그리고 참가했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총괄 부처장이 한 말씀 하는 거로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이공계 관련 전공을 하다가 이제 이런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는 문과 쪽 관련된 내용들로 약 2년간 경험을 해본 결과 여기 계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라는 것을 지금 앉으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구라는 그 큰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는 게 각자마다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늘 생각이 들었고, 금일 아침 TV 프로그램에서도 하나가 이제 금일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 못 가다 보니 차박이라는 게 많이 생기게 됐고, TV 광고를 보더라도 승용차보다는 이제는 SUV 광고가 더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꼭 들어가는 장면들이 차박이라는 그 장면들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차박을 하고 간 그 주말 동안에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도 진짜 어떤 게 우리가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차박을 하는 그 업체는 이제 뭐 주가든 판매든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니까 돈도 많이 버니까 행복하실 텐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로 인해 불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이해관계를 정말 잘 뭉쳐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한다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처음 이제 인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와서 처음 느꼈던 이 아젠다 21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브라질에서 처음 이 회의가 이루어지고 몇 년 뒤에 다시금 점검해보자 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만났을 때 그때 뭐라고 했던 게 가장 충격이었냐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라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모양들이 그냥 탁상공론에서 끝나겠구나라는, 전 세계 가장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뭐 하자 각오는 했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짜 가야 되나.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분야의 공부는 하면 할수록 진짜 어렵구나. 이게 제가 진짜 공부 진짜 많이 해야겠구나. 그게 지금 큰 깨달음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유승문 처장이 모든 이제 사무 일을 다 하시고 이런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들은 얘기를 해서 좀 정리하고 정리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회장님 정리 잘해주셔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강령, 행동 강령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지속가능 발전대학을 기획하면서 저희가 2018년 이전까지는 단발성으로 지속가능 발전대학을 진행했었고요. 2018년부터 지금 이렇게 8차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3회째 진행하는데, 2018년과 2019년의 지속가능 발전대학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목표 하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번 강의는
디벨로프먼트하고 서스테이너블에 중점을 둬서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벨로프먼트 그러면 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단순 개발이 아니고 이 개발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에 서스테이너블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이 들어간다, 지속 가능함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조화 균형, 즉 인간과 생태계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사회 구성원이 사회 간에 조화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함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놓고 보자면 2015년 9월에 UN SDG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약속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보자라고 얘기한 게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 237개의 이행 수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5년 9월에 유엔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에서 2018년 12월에 KSDG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제 LSDG를 만들기 시작하죠. 로컬 SDG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지속가능 발전대학의 포인트는, 키는 뭐였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디벨로프먼트가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좀 접근해보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SDG, 로컬 SDG를, 인천 SDG를 만드는 걸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 지역의 인천 SDG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택트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렇게 좀 대화가 오갔으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많은 분들과 논의해서 다시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좀 상반기쯤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LSDG를 만들 거라서 그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강화에서 오신 유 선생님 해주신 얘기 중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게 되는 이제 정책의 비연속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존재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이 중심이 돼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행하고 이러다 보면 정책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지속성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시민과 행정과 기업 3자 거버넌스 체제인 저희 협의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인천에 10개 구군에 다 있었습니다만 그게 4개를 줄면서 지금 그런 기초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과 가슴 아픔을 전하고 올해 저희 회장님 모시고 10개 구군의 기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먼 데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6강 쉽지 않은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